저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아빠 말이 맞아요. 오빠가 친아들의 장남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아지면 오빠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모든 사실을 알리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최대한 참고 있잖아요. 새언니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요. 분위기 좋을 때 신장 얘기를 슬쩍 꺼냈는데 바로 중간에서 차단하는 거 봤죠? 그때 결혼을 허락해주는 게 잘못된 선택이었나 봐요. 그런데 애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됐어도 듣는 귀가 있는데 괜히 문제 커질까봐 불안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초등학생들이 뭘 알겠어? 핸드폰 하느라 정신없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벌써 15년 전에 결혼 허락한 일을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겠니? 엄마도 신장에 문제 생기게 될 거라곤 전혀 알지 못했던 시기잖아. 걔도 며느리 치곤 다루기 편하니 당연하게 결혼을 허락해 준 거지. 그래야 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여보, 안 들어가고 뭐해? 기분은 좀 가라앉았어? 나도 밖에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부모님 결혼한 지 50주년 되신 거잖아. 그러니까 좋게 넘어가자. 얼굴 붉혀봐야 뭐하겠어. 하루 이틀 볼 사이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나도 마음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아. 당신도 내 입장 이해해 줄 수 있지? 제 눈치를 보면서 시댁 식구들과 그날 하루 좋게 마무리를 하고 싶다고 부탁하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의 친아들이 아니라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입양해서 데려온 아이라는 걸 알았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눈앞에 펼쳐진 믿기지 않는 현실들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은 자기를 낳아준 엄마인데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면서 만약에 건강상 문제로 신장을 이식해줄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저와 충분히 대화를 하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눈시울이 붉어졌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남편을 이용해 먹는 그 인간들을 용서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남편은 저를 데리고 다시 룸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면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었고 저는 끓어오르는 속을 최대한 억누르면서 혼란스러워진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안 좋아진 분위기를 다시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길래 제가 남편을 툭툭 건드리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며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는 남편한테 대놓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저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말을 걸어오길래 저도 기분 나쁘게 말을 받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전부 떠나가 버린 상태였어요. 내 아들이 분위기 좀 살려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대놓고 얘기하면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 몰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런저런 대화 나눌 수 있는 거고 자식들이 엄마 걱정해서 그런 말 좀 할 수도 있는 건데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상황을 계속 악화시켜야 되겠어? 오늘 무슨 날인 줄 알면서 내가 눈칫밥이나 먹고 있어야 되니? 평소랑 너무 다른 너 때문에 그만 일어나 보는 게 좋겠다. 그래도 오래간만에 얼굴 봐서 최대한 좋게 끝내려 했는데 시부모에 대한 예의라곤 쥐뿔도 없는 너한테 너무 실망을 많이 했다. 다들 일어나자. 이런 기분으로 무슨 음식을 먹겠어? 아, 엄마가 왜 일어나? 이 자리가 불편하면 언니가 일어나야지. 우리 아빠 엄마 결혼 50주년 방해하지 말고 그만 빠지세요. 오빠는 저런 언니랑 왜 결혼한 거야? 내 말이 엄마가 15년 전에도 결혼하지 말고 가족을 위해 살라고 했었잖아.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오늘이 언제 또 올 줄 알아? 아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오빠가 장남이면
장남답게 행동해. 언니한테 눈치나 보라고. 우리 아빠 엄마가 결혼 허락해 준 줄 알아? 내가 지금 아직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오늘은 일단 넘어간 뒤에 따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하는 짓들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네. 결혼을 하지 말고 평생 가족을 위해 살라고? 네가 지금 그 말을 이 사람한테 왜 했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거든. 그동안 다들 이 사람 등골 빼먹어서 아주 편하게들 살았지?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거 몰라? 적당히 빨아먹었으면 멈출 줄도 알아야지. 이제는 이 사람한테 신장까지 떼어갈 계획을 세워?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더 이상 선 넘지 마라. 서둘러 애들이랑 며느리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뭘 돌아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사람이야?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가 있어? 오로지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냐고. 어차피 내가 듣게 된 이 사실들 당신도 알게 될 테니 똑바로 잘 들어.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라고 믿고 있었던 저 사람들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야. 내가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당신을 보육원에서 데리고 와서 키웠던 거고 지금까지 당신이 벌어들인 돈으로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었어. 거기에다가 당신이 어머니라고 여기고 있는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온 신장 이식 그거 진심이었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당신한테 신장까지 뺏어갈 생각이었다고. 본인 신장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데 몇 년 뒤에는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다고 의사가 차후엔 입원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래. 오늘 이 자리를 왜 만들자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네. 50주년이라고 특별히 가족들과 식사하고 싶다고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한테 부탁을 하더니 자연스럽게 신장 얘기를 꺼내려고 그랬던 거야? 평생 이 사람 돈을 뜯어먹은 것도 모자라 신장까지 가지고 갈 생각이었냐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니.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이 한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에요? 제가 정말 보육원에서 입양된 자식이냐고요? 무슨 말이라도 해보세요. 왜 제가 친자식이 아니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너희들도 전부 알고 있었던 거야?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다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랜 기간 함께해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남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리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시모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래, 널 보육원에서 입양을 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너를 입양한 건 먼 훗날을 바라보고 그랬던 거야. 네가 내 품으로 들어오기 전에 너희 아빠랑 나는 거의 10년 가까이 아이를 만들지 않았었어.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가진 것도 없는데 아이까지 생겨버리게 되면 삶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이를 가지는 건 아예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었지. 그렇게 힘들게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아가다가 봉사활동을 하면 밥을 무료로 준다는 말을 듣게 돼서 너희 아빠랑 보육원에 몇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눈도 뜨지 못한 아이들이 보육원에 버려지는 걸 상당히 많이 봤어. 그런데 그때 보육원 원장님이 우리 부부가 아이가 없는 걸 알고 입양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생활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에 아이를 키울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애가 크면 우리의 노력에 감사함을 표현해 줄 것 같아 받아들이게 됐던 거다. 남자인 너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면 우리의 삶도 훨씬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았지. 너희 아빠도 내 의견에 동의했고 그렇게 너를 받아들여 원장님한테 필요한 것들을 도움받아가면서 키우게 됐던 거다. 그리고 그 사이에 너한테 동생들이 생긴 거고 책임감이 생겼던 너는 가족들 위해서 성인이 될 때부터 일을 하러 나갔던 거지. 나는 네가 벌어오는 돈은 당연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를 다치지 않고 20년간 성인이 될 때까지 정성을 다해 키워줬으니 그걸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나 아니었으면 네가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을 줄 알아?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만 생활하는 것도 아니잖아. 너희 아빠도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었다고. 그리고 네가 내 자식이 아닌데도 힘들게 키워주고 가정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줬으면 신장 하나 정도는 떼어갈 수 있는 거 아니니? 너는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어? 시모의 말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남편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 동공까지 풀려있는 상태였어요. 시모는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에게는 신장을 받고 싶지 않고 보육원에서 걷어들인 저희 남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줬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으로 신장을 받아야 된다며 남편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 버렸습니다. 남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실토했고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길러진 거라는 걸 시모의 입으로 얘기해버리자 남편은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동안 할 만큼 한 것 같다면서 저와 아이들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 남편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남편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정신은 아닌 것 같아 제가 운전대를 잡으려 했는데 시모가 달려나오더니 저 때문에 모든 계획을 망쳤다며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 버렸어요.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애들이 놀랬는지 눈물을 터뜨리길래 시모의 추악한 행동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저도 이성을 잃어 시모의 머리를 사정없이 뜯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우들이 자기 엄마 머리에 손을 올렸다며 달려들었고 그걸 본 남편이 꼭지가 돌아버려 신우들을 강하게 밀친 다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뺨에 차례로 손을 올려 버렸어요. 남편의 돌발 행동을 본 시부가 달려와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리려 하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린 눈빛에서 살기를 느꼈는지 시부는 멈칫거리더니 다시 뒷걸음질을 쳤어요. 시모는 남편을 키워주면서 쏟은 정성들에 비하면 아직 한참 모자란다면서 평생 동안 가족들을 위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충분히 할 만큼 했다면서 멱살을 잡고 있는 시모를 강하게 뿌리쳐 버렸어요. 너무 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희는 아직까지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이 믿어지지가 않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첫째 신우가 저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한바탕 난리가 났던 그날 이후 시모의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면서 신장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 그 사람들을 보니 너무 화가 나도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 문자를 지워버렸고 저희는 핸드폰 번호까지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친부모, 친동생으로 알면서 지냈던 남편이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버린 거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과 평생 엮이지 않을 생각이고 모든 인연을 끊어내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새 출발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키워주신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의도가 남편을 향한 진심이 아니라 금전적, 신체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거에 너무 실망스럽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은 서로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갈 거고 그들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어요. 만약 이 사실을 몰랐다면 남편의 신장이 시모에게 갔을지도 모르겠죠. 그 전에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애틋하다던데 시모는 남편에게 처음 접근했을 때부터 그 의도가 달랐기 때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신장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이 악화되어 가면 남편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겠죠. 그들이 두 번 다시 저희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받았던 상처들 제가 옆에서 평생 위로해줘야 할 것 같아요.